비밀이 무서운 이유는 언젠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경계는 점점 느슨해진다. 그때부터다. 운이 아니라 시간 문제가 되는 건 수진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처음에는 커피만 마셨다. 그 다음에는 식사를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헤어지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우리는 애써 말했다. 그냥 대화가 잘 통해서 그래.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그건 이유가 아니라 변명이었다. 우리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물었다. 말과 달리 그녀의 눈에는 웃음이 담겨 있었다. 그런가요? 줄여야 할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줄이고 싶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수진이 작게 말했다. 나도 그래요. 거짓말은 생각보다 쉽게 시작됐다. 오늘 야근이야. 거래처 미팅이 잡혔어. 오랜만에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처음에는 말할 때마다 가슴이 불편했다. 하지만 사람은 무서웠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 거짓말에 익숙해졌다. 어느 저녁 집에 들어가자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늘 늦었네. 일이 좀 있어서.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반응. 그런데 향수 바꿨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니, 그럼 왜? 낯선 냄새가 나지. 나는 웃어 보였다. 기분 탓 아니야?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수진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이제 조심해야겠네요. 겁나요? 내 질문에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솔직히요? 그리고 아주 작게 덧붙였다. 조금. 나는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두려워해야 정상인데 왜인지 모르게 이 관계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토요일 오후였다. 수진과 나는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방심했다. 저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몸이 얼어붙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내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내의 시선이 나와 수진 사이를 오갔다. 수진? 그녀의 얼굴에 놀람이 퍼졌다. 둘이 같이 있었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0.5초 안에 대답해야 했다. 우연히 만났어. 내가 말했다. 수진이 바로 맞췄다. 네, 백화점에서요. 아내가 우리를 번갈아 봤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래, 아내가 말했다. 신기하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아니었다. 그럼 같이 저녁 먹을래? 심장이 내려앉았다. 수진도 굳어 있었다. 아, 저는 약속이 있어서. 그래, 아쉽네. 아내는 더 붙잡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아내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수진 요즘 힘들다던데. 그래, 남편이랑 사이 안 좋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잠시 후 아내가 다시 말했다. 근데 너희 둘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느낌이 그래. 나는 웃었다. 억지로.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곳까지 와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수진에게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정말 놀랐어요. 심장 멈추는 줄. 나는 답장을 보냈다. 이제 그만 보는 게 맞을까? 한참 뒤에 온 답장. 그만 볼 수 있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나는 오래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못할 것 같아요. 잠시 후 도착한 메시지. 나도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대담해진다. 처음엔 들킬까봐 두려워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절반은 무너진 거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두 가지뿐이라는 걸. 멈추거나 완전히 빠져들거나. 인생에는 몇 번의 갈림길이 있다. 왼쪽으로 가면 아무 일도 없던 삶으로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 대부분의 사람은 안전을 선택한다. 하지만 욕망은 늘 속삭인다. 한 번쯤은 괜찮아. 그리고 많은 선택은 그 한 번 때문에 무너진다. 아내의 의심은 그날 이후로 사라지지 않았다. 티가 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졌다. 오늘 어디가? 누구 만나? 몇 시에 와? 예전에는 묻지 않던 질문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변화였다. 어느 저녁 아내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수진이 집에 올 거래. 순간 숨이 막혔다. 그래. 오랜만에 셋이 밥 먹자.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도망칠 수 없는 자리였다. 그날 밤 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들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이미 굳어 있었다. 어떡하죠? 평소처럼 하면 돼요. 그게 될까요? 잠시 침묵. 그리고 수진이 낮게 말했다. 나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주말이 왔다. 초인종이 울리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다. 우리는 아주 잠깐 눈을 마주쳤다. 그 찰나에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웃었다. 어서 와. 아내가 수진을 끌어안았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죄책감이 밀려왔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아내는 계속 웃었고 수진도 잘 웃었다. 나 역시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우리는 모두 연기를 하고 있었다. 완벽할 정도로. 그래서 더 기묘했다. 둘이 우연히 만났다면서?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신기하지 않아? 수진이 물을 마시다 잠깐 멈췄다. 그러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때였다. 아내가 갑자기 말했다. 근데 너희 둘 분위기 좀 닮은 거 알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차분한 스타일이라 그런가. 수진이 웃었다. 그런가 봐.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보는 순간 표정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식사가 끝날 무렵 아내가 말했다. 나 잠깐 마트 좀 다녀올게. 문이 닫혔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우리 둘만 남았다. 몇 초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숨 막혀요. 나도.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맞아요? 대답할 수 없었다. 맞지 않았다. 하지만 멈추고 있지도 않았다. 아까 당신 봤을 때 수진이 낮게 말했다. 왜 그렇게 안심됐는지 알아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왜요?
여기 나 혼자가 아니라서.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위험할 정도로. 수진이 한 걸음 다가왔다. 아주 천천히. 나 요즘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하루에 몇 번씩 당신 생각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이라면 멈출 수 있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런데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진이 속삭였다. 알아요. 근데 그녀의 눈이 조용히 떨렸다. 이제 못 멈추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있었다. 이번에는 위로가 아니었다. 변명도 아니었다.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 포옹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현관 쪽에서 엘리베이터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수진이 급히 떨어졌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 문이 열렸다. 나왔어. 아내였다. 우리는 이미 소파에 떨어져 앉아 있었다. 단 몇 초 차이였다. 단 몇 초.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이제 스릴이 아니었다. 거의 사고였다. 집에 돌아간 뒤 수진에게 메시지가 왔다. 오늘 무서웠어요. 나는 한참 뒤에 답했다. 그래도 멈추고 싶어요? 잠시 후 도착한 답장. 아니요. 그리고 이어진 한 줄. 당신은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나도 아니에요. 보내는 순간 알았다. 우리는 방금 돌아갈 마지막 출구를 지나쳤다는 걸. 사람은 늘 착각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떤 선택은 하는 순간 끝난다. 되돌릴 수 없다는 뜻에서 그날 이후 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이 관계는 결말 없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결말이 결코 조용하진 않을 거라는 것도. 선을 넘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다. 번개처럼 치지 않는다. 경고음도 울리지 않는다. 다만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사라질 뿐이다. 여기까지. 그 말을 더 이상 아무도 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날은 아무 약속도 없던 평일이었다. 아내는 회사 회식이 있었다. 늦을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대화.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잠깐 볼 수 있어요?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이제는 핑계도 명분도 필요 없었다. 와요. 그 한 단어를 보내는데 생각보다 망설임이 없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문이 닫혔다. 찰칵.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오늘은.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아무 말 안 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녀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와본 사람처럼. 그게 가슴을 더 조이게 했다. 거실에 서서 서로를 마주봤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이 순간을 미뤄왔으니까. 수진이 먼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정말 되돌아갈 수 없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도 그녀의 숨이 내 가슴에 닿았다. 괜찮아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수진도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짧은 침묵, 그리고 아주 느린 숨결의 교차. 그 순간 우리는 선을 넘었다.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시계도, 현실도, 도덕도 잠시 다른 방에 두고 온 것처럼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에만 집중했다. 그게 더 위험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진이 내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이상하죠. 그녀가 말했다. 지금 울고 싶은데 행복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잠시 후 수진이 몸을 일으켰다. 미안해요. 왜요? 아내한테. 그 말에 가슴이 쿡 찔렸다. 나도요. 우리는 같은 죄책감을 나눠 갖고 있었다. 그게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근데 수진이 다시 말했다. 후회는 안 해요. 나는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나도.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다. 빅, 빅.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아니, 아직 시간이. 문이 열렸다. 아내였다. 예정보다 훨씬 일찍. 시간이 멈췄다. 수진은 거실에 서 있었다. 나와 아내, 그리고 수진. 세 사람이 한 공간에 있었다. 아내의 시선이 수진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모든 것을 이해하는 눈빛. 이게. 아내가 말했다. 무슨 상황이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변명은 이미 늦었다. 선을 넘은 대가는 반드시 찾아온다.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지만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가 되었다는 걸.